중앙경찰학교 길경화 교수께서 악이 락이 되는 순간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경찰학교 길경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아주 특별한 하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월악산을 등산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고고! 제 얼굴 보이시나요? 땀 보이시나요? 정말 힘듭니다. 드디어 영봉 0.3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월악산 영봉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찰학교 길경화였습니다. 저의 특별한 하루 잘 보셨나요? 네, 여기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의 3대 악산입니다. 보통 악산이라고 하면 악 소리가 날 만큼 크고 험준해서 올라가기 힘들지만 막상 정상에 오르고 나면 내가 뭔가 해냈다는 기쁨과 함께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 저절로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바로 악이 락이 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바로 그 순간을 함께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악이 락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중앙경찰학교 길경화입니다. 여러분, 최근 선생님, 공무원, 경찰관 등 악성 민원부터 고통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100명을 강력범과 대치할 때나 징계와 승진 문제보다 오히려 악성 민원이 가장 힘들다는 의외의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것은 민원인의 문제 행동, 즉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평균 4.16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흉악범보다 악성 민원이 더 힘들다는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비만 오면 죽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욕을 하는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바로 장마철이었습니다. 저 그분 5번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적극적 정치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오래 하기 위해서 감따바요 아침 개최라는 두 문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함께 따라 해볼까요? 시작! 감따바요 아침 개최. 감따는 행사는 아침에 개최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성 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왜 이 교육이 필요한지 인식한 이후에 실습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대화법을 익히고 난 후 자기 효능감을 높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휴대폰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 악성 민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악성 민원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올라오는지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네. 많은 진상, 화남 등등 이러한 단어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악성 민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민원처리법 제4조를 근거로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위법 행위를 수반한 민원과 악의적인 반복 민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설문에 따르면 약
98.8%에 달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형태도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이처럼 악성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에는 경찰청에서 악성 민원은 즉시 종결, 위법 행위는 엄정 대응, 피해 직원은 보호를 강화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시면 모두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대응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수업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악성 민원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자료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경찰관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한 것입니다. 경찰관의 적법 절차 위반, 수갑 등 과도한 유형력 행사, 그리고 경찰관이 먼저 권위적인 태도로 폭언, 반말,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찰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따 이 아줌마 또 왔구만. 그저 저희 소관 아니라고요.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아줌마? 너 지금 아줌마라고 했어? 그거 해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야, 무엇이든 도와준다며! 지금 몇 번째 차전입니까 지금? 안 내가 된다고 그런 했죠? 거 하라고 너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야! 씨. 경찰 감옥에 손대지 마. 어디 손 댔다, 경찰 손 가면 댔다. 손을 대? 야 손 체포해. 댔다. 야, 체포해. 씨,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짜고 있는데도 되게 기분이 나쁜데요? 저한테 아줌마라니. 자, 저에게 아줌마라고 얘기한 경찰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경찰관이 되기 전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셰프님께서 진상 고객은 우리가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악성 민원인을 직접 만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반성하고 있답니다. 박수 한 번만. 물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거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경찰관이 먼저 민원인의 감정을 자극했다면 민원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악성 민원의 발생의 원인이 경찰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악성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대화입니다. 에이, 대화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좋습니다. 바로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셨고, 지금 제 눈을 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발 나한테는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때요?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많이 힘들죠? 자,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서 논리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인간의 뇌, 감정이 앞서 있는 포유류의 뇌, 그리고 공격과 방어의 본능만 살아 분노를 표출하는 파충류의 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45분의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40분까지는 교수님 말씀이 잘 들리죠? 예, 인간의 뇌입니다. 40분이 딱 넘어갑니다. 뭐 보기 시작하죠? 시계 보기 시작합니다. 어머, 언제 끝나지? 초조, 불안, 막막. 예, 감정이 앞서는 포유를 내죠. 근데 교수님이 필 받았습니다. 45분이 넘어갑니다. 왜 45분에 끝내준다며? 왜? 나 지금 바쁜데. 파충류의 뇌가 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인간의 뇌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분, 어떤 뇌를 가지고 계실까요? 예, 감정이 앞서는 포유의 뇌입니다.
자, 이분과 대화를 하려면 인간의 뇌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 첫 번째 방법이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지금 많이 속상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라고요. 자,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뭐 속상한 일이 있는지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많이 속상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예. 이 말만 서로 했는데도 저 벌써 웃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것을 감정 상태 정의하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흥분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진정하세요. 이해한다니까요.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상대에게 통제를 한다는 느낌을 들게 해서 오히려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정 상태 정의하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롯게 미끼법입니다.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대화를 해야 되죠? 당황스럽죠? 누구한테 해야 될지.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다가가서 저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 사람의 인중과 입술 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잠깐 상체를 숙입니다. 자, 고개를 끄덕끄덕. 잘하시네요. 자, 그러셨군요. 라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시작. 그러셨군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앞에 했던 그렇습니다를 그러셨군요. 말은 같지만 전달되는 의미는 확 달라지죠. 그래서 비언어 표현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소를 살짝 머금어 주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so sweet한 목소리로 의자에 앉기를 권유합니다. 여기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음료수와 물을 한 잔 딱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을 교육생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중앙지구대 정가은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저를 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얘 왜 이래? 아까 왜 달라? 야, 뭐 배웠냐 너? 오시느라 다리 아프셨죠? 얘 왜 이래? 일단 앉으신 다음에 물 한 잔 드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상하네. 나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경찰관한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열받아서 찾아왔어. 그러셨군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같이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도울 수 있다고? 그럼요.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같이 가실까요? 네. 박수 한 번만. 많이 달라졌죠? 몇 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경찰이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 9년 동안 신임 경찰관에게 검도와 체포수를 가르쳤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이 사람, 알고 보니 여경 직속 선배이자 검도 사범인 길경화 경장입니다. 경찰 되면 13년 전 다큐 3일의 영상입니다. 장난 아니죠? 저 물리력도 가능합니다. 제가 대화법과 물리력 이 두 가지를 다 해본 결과
상황만 다를 뿐이지 두 개 다 강력한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성 민원을 예방하는 것, 대화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감정 상태 정의하기와 룩앤미 기법, 그리고 적극적 경청,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실습해 보았는데요.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잠깐만요. 땡땡땡은 자기 이름을 넣어주세요. 이름 넣으시고, 자, 천장이 막 뚫어지도록 크게 해주셔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중앙지구대 길경아입니다. 지금 많이 속상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자, 여기 물 한 잔 드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를 보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네, 대화를 직접 해야 하는 만큼 실습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좀 피하셔서 그쪽으로는 제가 안 갈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만 가볼까요? 눈을 돌리시는 분한테 제일 먼저 갑니다. 네, 여기. 네. 야, 씨! 야, 나 친구한테 열받았거든? 어떻게 해줄 거야?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이윤정입니다. 선생님 굉장히 속상해 보이세요. 저를 보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일단 여기 앉으셔서 앉아? 네네. 앉아. 편하게 앉으시고 편하게 앉아. 물 한 잔 하시면서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나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 번! 지금 처음인데, 제 강의가 아주 인상 깊었었나 봐요. 아주 잘하시는데요. 혹시 경찰에 관심 있으신가요? 자, 관심 있으셨고, 저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살 시도자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월악산에 올라갔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제가 악소리 날 만큼 정말 힘들어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닌 같이 간 동료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나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악소리 날 만큼 너무 힘들단 말이야.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해? 나 지금 목도 마르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 전신이 다 아파. 많이 힘들었구나. 여기 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좀 쉬었다 올라가자. 내가 이 산을 잘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알았어. 이제 박수 나와야 되는데. 저 등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강의를 위해 꼭 월악산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생각한 것은 경찰관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꼭 찾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경찰관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장마철만 되면 저를 힘들게 했던 악성 민원 사례 기억하시나요? 하루는 정말 힘들어서 왜 그러시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비만 오면 외로워서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답니다. 그때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이런 걸로 전화하냐? 왜 이런 걸로 신고하냐? 윽박지르면서 다시는 신고하지 말라며 엄청 뭐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계속해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저 그 사연을 듣고 기관과 연결해주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비가 와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대화의 힘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약 4년 동안 저에게 보내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경찰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악성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과 여러분 모두 악이 낙이 되는 순간을 만나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충성! 네, 감사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법을 아주 실감나는 연기와 함께 발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지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지금 보면 어떤 대화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역할극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역할극도 하시고 또 여기 보면은 실제 나가서 좀 뭐 평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신임 경찰관들은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극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액터가 돼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가 돌발상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이 친구들이 대응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보면서 자가 진단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습을 하고 또 자기 소감을 통해서도 같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 그다음에 동료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잠깐 궁금한 게 저기 그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그 행정 처리라든지 뭐 민원인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이 안 될 때는 사실 이게 아무리 감정을 억누른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시나요? 사실은 이제 중앙경찰학교 커리큘럼은 이제 행정 파트를 하는 부분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대화법을 위주로 해서 감정을 다운시켜서 이제 민원인을 대응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영상을 통해서 뭐 메모 보내준 거 보셨겠지만 저는 4년 동안 몇십 건의 그 자료들이 있고요. 또 보내준 영상들도 한 300건 가까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행정 파트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더 힘들다는 친구들의 피드백을 많이 듣고 그 위주로 지금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본 학습에 대해서 요구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요구 분석을 이제 반영해서 이런 콘텐츠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주안점을 둔 건 어떤 부분이세요? 사실은 이때까지 요구 분석이 그 실제 수업을 받는 친구들에게만 분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잘 모르는 친구들의 요구 분석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을 좀 반영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각도로 요구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실습을 나가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실습을 나간 친구들과 그리고 현장 경찰관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 이 세 가지 파트로 요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이 컨텐츠가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은 저 수업하고 나면 한 3kg, 4kg 정도 빠집니다. 제가 직접 액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물리력과 대화법을 다 동시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현장을 반영하려고 모든 요구 분석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육 학습 목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교육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화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막 화려하게 아까처럼 하고 하는 부분들을 더 좋아해서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대화법도 중요하다. 그리고 교수님 저 칭찬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저도 이 과목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요. 저 아까 보시다시피 저는 9년 동안 물리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경찰관은 물리력과 대화법 모든 능력이 다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좀 보답을 하는 경찰관에서 보답하는 그런 친구들을 길러낸다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길경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